장애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체 기관 중 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먹으면 위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배탈이 나게 되면 위가 원래의 소화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복통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소화장애라고 합니다. 즉,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로 인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장애인이란 단어는 장애에 사람 인자를 붙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성별, 나이, 가치관, 취미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그 다양함 가운데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어 왔으나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서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체의 건강과 미에 대한 찬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배척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는 인간 존중 사상이 발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보호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장애인은 다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에 격리되게 됩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신체 결함이나 질환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와 보상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치료나 수용 차원을 넘어 장애 군인과 시민이 사회에 적응하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선언들이 이어지며 동시에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와 환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직장은, 그리고 여러분은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장애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국가별 장애 출연율을 보면 호주, 스웨덴, 미국에 비해 한국은 장애 출연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를 보고 단순히 우리나라가 장애 인구 비율이 적구나 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나라마다 장애인을 규정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은 알코올 중독과 에이즈도, 호주는 당뇨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며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까지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요인을 장애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2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이는 6가구당 한 집에는 장애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높은데요. 장애 발생 요인의 73%가 후천적인 사고와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어느 날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식 변화를 위한 출발은 단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중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표현을 찾아 바르게 바꿔봅시다. 장애인과 일반인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는 정상인이나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해 다양한 고용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으로 장애인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장애인을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저는 장애우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색해지죠.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땡땡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와 대화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수어를 배워왔다. 앓고 있다 라는 표현은 장애를 질병과 구분하지 못해 사용한 경우입니다. 어떤 장애를 앓고 있다 라는 말은 모두 어떤 장애가 있다 라고 바꾸어 표현하도록 합니다. 모 병원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경사로를 법에 준하게 잘 설치하였다. 이 표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보조기구인 휠체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또는 휠체어 이용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의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뉩니다. 각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직장 내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비장애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외부 기관 장애, 지체 장애, 몸통이나 팔다리의 절단, 마비, 변형등이와 불편을 겪는 장애로 전체 장애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과 일할 때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턱이나 계단이 없는 곳에서 만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허락 없이 보조기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뇌병변 장애, 질병이나 외상으로 뇌가 손상되어 몸이 떨리거나 경직이 되는 장애입니다.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춰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의사를 묻습니다.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시각장애. 시각 기능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장애로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명암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자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이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함께 걸을 때는 지팡이 반대쪽에 섭니다. 청각장애.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보청기나 수어, 필담, 구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수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고 대화 시 눈을 맞추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표정이나 몸짓, 글을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실어증, 발음장애, 더듬는 소리 등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온 것을 말합니다. 장애 특성상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의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장애인과 대화 시 주의를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고 업무를 볼 때는 전화보다도 메신저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안면장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얼굴, 목, 뒤통수 등에 화상이나 변형 등이 생겨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화상장애가 있는 동료를 대할 때는 무리하게 모자 등을 벗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체 내부 기관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장장애. 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심장장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회식 시 염분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음주를 권하지 않습니다. 호흡기 장애. 온도와 습도가 급변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배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간 장애. 회식 시 절대 술을 권하지 않고 황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 인공항문이나 배뇨관이 있을 수 있기에 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사전에 먼저 의논하도록 합니다. 뇌전증 장애. 갑작스런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기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적절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받은 지적 장애인들은 직업 생활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대할 때는 인격을 존중하여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를 지시할 때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자폐성 장애.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한 가지에 집착하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연습을 하면 직업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에게 업무를 줄 때는 여러 번 설명하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며 갑작스럽게 낯선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정신장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감정 조절 및 행동과 사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중 자유롭게 약 먹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에 고민 상담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 이해하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